내연기관차를 뛰어넘을 정도로 정말 한순간에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됐음을 저는 느꼈었거든요. 내연기관차가 만연을 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정책적인 모멘텀 그리고 테슬라와 같은 일부 회사들의 기술 개발로 인해서 전기차가 굉장히 상용화가 빨리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떠오르는 이슈, 바로 에너지에 관한 이슈인데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슬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자산운용 김하경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기후변화 및 글로벌 전기차 전망과 에너지 대전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대전의 한 축인 수소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소 에너지 저도 조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수소 에너지는 전기와 상호 보완되는 친환경 에너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소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할 수 있고 전환된 전기 에너지를 다시 수소 에너지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에너지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수소 에너지가 상용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단가를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지금 수소를 개발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천연가스라던가 아니면 석탄에서 수소를 채출하는 겁니다. 네. 그것은 결국은 화석의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별로 친환경, 그러니까 그레이 수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물에서 수소를 생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네. 그린 수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앞단에서 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친환경 에너지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것을 전기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다시 전기에너지와 수소에너지가 상호 보완이 되는 그런 에너지 생태계가 구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 경제는 탄소제로 환경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수소차가 개발되느냐, 상용화가 되느냐 이 차원을 넘어서 태양광 에너지라던가 풍력 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은 바람이 24시간 일정한 속도로 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도 해가 지고 뜨고 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태양이 지고 나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이 없어지는 네.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이 많이 쏘일 때는 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저장을 해서 전기 에너지를 다시 이 운송이나 아니면 보관이 용이한 수소로 바꾸고 그 수소가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되는 전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같은 국가에서는 단순히 전기차 대신 뭐 수소차를 개발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탄소를 적게 쓰는 그런 에너지 시스템 전반을 구축하는데 수소를 상수 중립의 경제의 한 축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소 경제 선점을 위한 정책 지원과 인프라 확대, 갑자기 이제 전기차처럼 확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기대도 되는데요. 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벌써 상용화가 되기 시작한 전기차의 속도는 이미 너무 빨라서 수소차가 잡기에는 정책적인 굉장한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리 수소차에 대한 정책 지원이 가장 강한 나라는 한국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일본, 뭐 유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소차와 전기차의 이 동력 부동하는 힘이 조금 파워가 다릅니다. 그래서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승용차라던가 SUV 차량에 조금 더 많이 사용이 될 수 있고요. 수소차는 파워가 좀 좋기 때문에 트럭이라던가 아니면 비행기, 항공 쪽으로 개발이 많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수소 충전소라던가 이런 인프라가 너무 부족한 맞아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정책적인 지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발전까지는 조금 장기 시계열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소차가 상용화가 되냐 안 되냐 이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네. 이 에너지 대전환,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에너지 대전환의 시스템에서 수소가 경제가 분명히 한 축을 담당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수소차 상용화 이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운행되고 있는 차들이 있긴 한데요. 네. 2020년 9월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7,000대가 안 되는 차량이 판매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상용화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큰 이유로 이제 생산 단가도 높긴 하지만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국내에도 뭐 내년에 뭐 몇십 기를 더 충전소를 마련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지만 충전하는데 수소를 넣는데 충전하는 시간은 뭐 10분 내외라고 하지만 충전 앞뒤로 걸리는 시간 하면 뭐 버스는 45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 운전하자고 45분을 충전하고 그쵸. 있으면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거에 아직 갈 길은 조금 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용화가 정말 본격적으로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아까 말씀드렸던 한 6,700대 팔렸다고 했는데 그중에 한 74%는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하는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성장성이 높고 그리고 기술 개발이 상용화 된다고 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소식을 또 가지고 오실 예정인가요? 네, 다음 시간에는 친환경 에너지의 미래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한 기사에서 봤는데 태양광 발전 단가가 하락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 대비 2019년 태양광 생산 단가는 거의 82% 감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 자산운용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